내과의사 사이먼 유튜브 채널에서 영양제 이제 복용할 때 간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영양제가 그런 건? 보충제는 이제 영양제라고도 하고 건강기능식품이라고도 하고 의약품이 아닙니다. 이런 건강기능식품인 경우에는 유효성은 이렇게 크게 엄격하게 보진 않지만 안전성은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돼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이 건강기능식품도 간이나 콩팥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주일에 하루 휴약하는 날을 정해서 안 먹는 겁니다. 대신에 비타민C는 이렇게 중단하지 말고 계속 먹는 겁니다. 가령 비타민C는 간 해독을 하는 굉장히 좋은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비타민C를 중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제외한 나머지 보충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루 정도 끊어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래도 보충제를 또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피검사를 해서 간 기능, 신장 기능, 그리고 혈구 수, 황달 수치 이 정도만 해도 거의 비용이 1, 2만 원 정도로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검사하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충제 중에서 주의가 필요한 보충제가 철분제입니다. 보통 어지러움을 느끼셔가지고 약국에서 철분제를 사서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분제는 주의가 필요한 보충제입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부족할 때는 이 빈혈이 와가지고 굉장히 피곤하고 어지러울 수 있는데 이게 많이 있을 때는 활성산소를 만드는 촉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또한 암세포가 이 철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 철분이 이 세포 분열을 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있는 것은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이 철분제는 꼭 병원에 가셔서 피검사를 하시고 부족할 경우에만 드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그 어지럼증은 원인이 많습니다. 빈혈일 때도 어지럽지만 어지럼의 원인이 50가지가 넘거든요. 그래서 어지럽다고 철분제를 그냥 사 드시는 것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타민 D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은데 우리나라 국민 99%가 비타민 D 결핍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비타민 D가 햇빛을 받으면 이제 생성되는 건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또 이런 유초등학생들 거의 햇빛 보지 않고 학원 가고 게임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부터 또 성인들, 노인들까지 전 국민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입니다. 제가 모든 환자에게 그 비타민 D 농도 검사를 하는데요. 보충제를 먹지 않는 사람은 거의 100%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막 태어난 0세부터 100세까지 보충제 투여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는 음식으로는 충분한 이 혈중 농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보충제 투여가 필요하고요. 과거에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구루병입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증가시키고 그 칼슘이 뼈로 가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그 구루병에서는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다리뼈가 휘어져서 안짱다리가 되는 그리고 척추도 내려앉는 그런 이제 병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음식으로 먹는 비타민 D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 정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권장 농도보다는 훨씬 적은 농도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령 비타민 D는 면역의 조절자 역할을 하는데요. 면역이 과하면 알러지나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고 면역이 약하면 감염 질환이나 또는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이 면역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이런 질환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또 한 가지는 비타민 D가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걸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심장도 건강하게 하고 당뇨도 예방하고 또 뇌 호르몬 분비를 자극시켜서 우울증, 이런 불안장애, 이런 정신과적인 질환에도 유익하고 또 근육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령 통증 환자가 많이 있는데 이 통증 환자에게 비타민 D 농도가 부족했을 때는
통증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많은 병원에서 이걸 아시고 비타민 D 주사를 놔서 충분하게 농도를 올린 다음에 통증 치료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타민 D는 면역을 많이 올려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과도한 면역은 살짝 눌러주고 또 너무 약한 면역은 올려줘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를 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이제 먹는 게 좋을까요? 그 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4,000에서 5,000 IU, 이 IU가 인터내셔널 유니트라고 국제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그 정도 먹고 그리고 제가 영아에서 100세까지 드셔야 된다고 했는데 보통 영아 0세에서 한두 살 이때는 400에서 800 IU를 권장합니다. 이것은 세계 소아과 협회에서도 권장하는 용량입니다. 물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젖병의 젖꼭지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한 방울이 400 IU거든요. 그래서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먹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체중에 따라서 적당히 하면 되는데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좀 저학년인 경우에는 뭐 1,000 이 정도, 2,000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중학생부터는 체중이 성인 체중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성인 용량하고 비슷하게 하면 될 걸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환자인 경우에 좀 농도를 좀 많이 올릴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가령 자가면역 질환 또는 알러지성 피부 질환 또는 암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혈중 농도 목표를 60 또는 70에서 100 이 정도로 기능학자들은 이 목표로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주사 치료도 하고 또 먹는 양도 10,000 IU나 또는 20,000 IU로 어떤 기간 동안 먹게 해서 혈중 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4,000 또는 5,000 이 정도는 추천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체내에 장기간 축적됩니다. 가령 여름철에 햇빛을 쬐면 그때 비타민 D가 생성이 돼서 우리 지방 조직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햇빛이 좀 덜 나올 때 그 저장된 비타민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 분을 몰아서 먹기도 합니다. 뭐 크게 지장은 없어서 너무 바쁘시다면 이런 방식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마시는 커피에 암 유발 성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저는 커피를 하루에 2잔 정도 마십니다. 드립 커피를 마시고요. 지금까지 커피의 건강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논문이 있는데 커피가 심장병, 총 사망률, 간질환, 또 정신과적인 여러 가지 우울증 같은 이런 많은 질환들에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걸로 일관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커피콩을 볶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보통 생성되는데요. 사실 커피콩만 생성되는 건 아니고 어떤 음식 재료든지 이렇게 태우거나 높은 열을 가하면 발암물질은 생성됩니다. 그런데 많이 태울수록 고온을 가할수록 생성량이 많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콩을 볶는 것을 영어로는 로스팅, 한글로는 배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카맣게 많이 볶으면 강배전, 또 조금 볶으면 약배전, 중간은 중배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1군은 아니고 2군 발암물질이고 커피콩을 볶는 과정에서 소량만 생성됩니다. 그래서 아크릴 아마이드는 사실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벤조피렌이 문제입니다. 벤조피렌은 1군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커피콩을 강하게 볶은 강배전일 때만 그 벤조피렌이 생성되고 또 약배전일 때는 생성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장하고 싶은 거는 약배전 커피를 드시면 발암물질 걱정하지 않고 드실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커피가 건강에 유익한 그 효과를 주었던 수많은 논문들이 강배전일 때 커피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약배전 커피를 먹고 연구를 했더라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배전 커피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강배전 커피는 보시면요. 이 커피 전문점에 가면 새카맣게 태운 커피콩이 보일 겁니다. 거기 표면에 보면 기름이 배어나와서 이렇게 번들번들한 그 기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강배전 커피에서는 커피콩 내부에 있는 기름이 밖으로 새어나와서 피부에 묻습니다.
그것이 햇빛에 노출되고 공기에 노출되면 산패가 되고 활성산소가 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강배전 커피는 여러 가지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약배전 커피는 기름이 배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약배전 커피에는 향미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즐기는 이유는 향미 때문에 그런데요. 향미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800종류 이상의 그 화학 성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강배전 커피는 향미 성분이 대부분 소실되고 대신에 강한 쓴맛과 그 고소한 맛만 남습니다. 그래서 약배전 커피는 향미도 있고 또 건강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저는 약배전 커피를 모든 분들에게 권장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미 있는 약배전 커피를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